안녕하세요. 대한가나와케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2025년 가남인사이트 상반기 기사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남은 2022년 기준으로 보면 폐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고 또 치료 후에도 재발이 꽤 잦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암인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권에서는 B형 간염 또 C형 간염과의 관련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암의 원인부터 진단 그리고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치료법까지 중요한 정보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간암 환자의 한 80% 정도가 간경변증을 동반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간이 좀 안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암 발생 위험을 연간 200배 이상 높인다고 하니 그 연결고리가 좀 궁금한데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간경변증이라는 게 사실은 간이 오랜 시간 동안 염증이랑 회복,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딱딱하게 굳는 거거든요. 정상 간은 표면이 매끈한데 간경변증이 오면 왜 오렌지 껍질처럼 물퉁물퉁해진다고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간세포가 계속 손상되고 또 재생되고 하다 보면 유전자 돌연변이가 쌓일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이게 결국 암 발생으로 이어지는 아주 핵심적인 경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간경변증 원인도 뭐 B형 간염, C형 간염, 술, 지방간 다양하던데 이 원인에 따라서 간암 발생 위험도 좀 차이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게 이제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증인데 이 경우는 매년 100명 중 3대에서 8명 정도가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요. C형 간염은 조금 낮아서 100명 중 1명에서 4명 정도, 알코올성 간경변증은 100명 중 1명에서 2명 정도, 그리고 요즘 늘고 있는 비만이나 당뇨와 관련된 대사 이상 지방간염 같은 경우는 100명 중 0.5에서 2명 정도가 간암에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꽤 있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인 질환들이 간경변증이 없어도 간암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간경변증까지 진행되면 그 위험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정말 예방이 중요하겠네요. 그럼 우리가 뭘 가장 신경 써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거요. 일단 B형 간염 예방 접종, 이건 필수고요. 그리고 C형 간염은 전파경으로 차단하고 만약 감염됐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거. 그리고 술, 이건 정말 절대 금지입니다. 또 건강한 식단, 운동 통해서 체중 관리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방간 예방이죠. 만약에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증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면 6개월마다 꼭 정기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간 초음파랑 혈액검사, 특히 그 알파 태아단백이라고 AFP 검사 있거든요. 아, 종양 표지자 검사요? 네, 맞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국가검진 프로그램도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네. 진단 쪽으로 넘어가 보면요. 간암은 다른 암이랑 좀 다르게 영상검사만으로도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게 간암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인데요. 간암은 혈관이 굉장히 풍부한 종양이거든요. 그래서 조영제라는 약을 주입하고 CT나 MRI를 찍으면 아주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요. 동맥기라고 혈액이 막 들어가는 시점에는 하얗게 보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주변 간 조직보다 오히려 어둡게 빠져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랑 혈액검사 보면 조직검사 없이도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애매한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CT랑 MRI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고 왜 둘 다 필요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조영제 그거 꼭 맞아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CT는 기본적으로 X선을 이용하는 검사고 MRI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검사죠. 그래서 MRI가 간 같은 연부 조직을 좀 더 세밀하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고요. 방사선 노출도 없고요. 보통은 이제 CT를 기본 검사로 많이 하고 거기서 뭔가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 싶을 때 MRI를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영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간암의 혈관 특징 있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보여줘서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수적이군요. 근데 조영제 없이는 이게 그냥 간암인지 아니면 다른 양성결절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치료 쪽으로 가보면요. 와, 치료법 발전 속도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8년하고 2022년 비교한 게 있는데 변화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달라졌죠. 그 수치를 보면 간을 잘라내는 간절제술,
비율이 12.2%에서 21.3%로 늘었고요. 또 고주파나 극초단파로 종양을 태우는 국소치료술도 4.3%에서 8.4%로, 그리고 항암 치료 비율은 0.2%에서 무려 9.6%까지 늘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엄청 늘었네요. 네, 반면에 예전에 가장 많이 하던 치료 중 하나였던 그 경동맥 화학색 전술, TAC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49.9%에서 36.6%로 오히려 줄었죠.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무래도 조기 진단이 늘면서 간 기능이 잘 보존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환자들이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근본적인 치료, 그러니까 완치를 목표로 하는 수술이나 국소 치료를 시도할 기회가 많아진 거죠. 항암 치료의 발전도 물론 큰 영향을 줬고요. 특히 수술 분야에서 복강경 수술 같은 최소 침습 수술이 이제 60%를 넘어섰다. 그리고 한국이 이 분야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복강경 간 절제 비율이 2008년에는 10% 정도였는데 2022년에는 60%를 넘었잖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상처가 작고 회복이 빠르다, 이런 장점을 넘어서서요. 우리나라 의료진들의 술기가 워낙 발전해서 아주 어려운 고난도 간 절제술도 복강경으로 해내는 수준이 됐고, 그 결과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로봇 수술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로봇 수술도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은 비용 부담이 좀 더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항암 치료 분야. 이건 정말 면역 항암제가 완전히 판도를 바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표적 치료제가 주였다면 지금은 아테졸리주마, 베바시주마 병용요법 같은 면역 항암제 기반 치료가 아예 1차 표준 치료로 자리를 잡았어요.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진행성 간암 1차 치료의 78% 이상을 이 면역항암제 조합이 차지했으니까.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더발루맙, 트레멜리무맙 같은 새로운 조합들도 계속 승인되고 있어서 앞으로 치료 성적은 더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의료의 강점인데요. 바로 다학제 진료입니다. 여러 과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소화기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종양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등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다 같이 모여서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태, 간 기능, 종양의 위치나 크기, 특성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요. 그래서 이 환자에게는 수술이 좋을지, 색전술이 좋을지 아니면 항암 치료가 최선일지 이런 최적의 맞춤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덕분에 우리나라 간 절제 수술 후 5년 생존율 같은 지표들이 2013년 이후로는 계속 90%를 넘어서는 그런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와, 치료 성적이 정말 좋아지고 있군요. 그래도 여전히 재발 위협이 높다는 점 때문에 치료 후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40% 이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강조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절대 금주, 둘째는 금연입니다. 이건 뭐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네, 술, 담배는 정말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간에 좋더라 하는 민간요법이나 건강식품들 있잖아요. 뭐 상황버섯잎, 헛개나무 짚잎 이런 것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간에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 없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위생 상태가 좀 불확실한 날음식, 뭐 육회나 생선회 같은 거요. 이런 것도 감염 위험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간암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꼭 기억했으면 하는 핵심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신다면요? 첫째는요, 간암은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하고 정기 검진을 통해서 예방하거나 혹은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 진단이나 치료법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 특히 우리나라는 다학제 진료 그리고 발전된 수술 기법 또 면역항암제 같은 신약 도입 덕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암 분명히 중대한 질병이지만 오늘 쭉 들어보니까 예방 노력과 조기 발견 그리고 혁신적인 치료법들을 통해서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주신 정보들이 당신께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치료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단순히 종양의 크기나 개수뿐만 아니라 그 암세포 자체의 생물학적인 성질을 파악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아, 암의 성격 같은 거요? 네, 그렇죠. 어떤 놈은 순하고 어떤 놈은 아주 독한지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쯤 뒤에는 이 성질에 따라서 훨씬 더 정교한 맞춤 치료가 가능해질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간암 완치라고 부르는 그 기준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지로 대한간암학회에서 제공하는 세 번째 팟캐스트 2025년 간암인사이트 상반기 기사 총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